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이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희 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가 끝나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은 예전에 대구 사태 못지않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정부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너무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회피하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거나 또 본인들의 어떤 내공을 쌓으시면은 여러 가지 양적 완화 포함해서 경기가 이렇게 부양책했을 때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송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좋은 쪽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어려운 시기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굉장히 또 두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상당히 또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참 고민이 많아지시는 시기일 것 같은데, 자, 소장님께서 오늘 이 부동산 투자 전에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자산가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하시는데 일단 자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면 일단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곳은 약간의 유축이 돼도 결국은 또 올라갔던 부분이 현재까지 그 부동산 학습 효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단기적인 측면을 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투자의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그 역량을 키울 시기가 아닌가.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주요 지역에 공급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발표대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언젠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매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중장기 바라보고 공부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했는데 제일 먼저 그 사실 때 왜냐하면 파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잘 사셔야지 어느 일정 시점 지나서 파실 때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게끔 수익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기 전에 고려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본인이 원하는 지역, 특히 뭐 재개발이든 기존 아파트든 또한 여러 가지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한 10여 년 이상 된 공기중개 사무실하고 연관 관계를 맺어놓은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분석은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제일 잘 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갖고 앞으로 그 투자 가능성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 교류 관계를 맺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급매물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그 인적 관계가 맺어진 분들한테 그런 좋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서 이렇게 미리 그 교류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실 때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물건이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 또한 그 매도하실 때 매수자 입장에서 일단 접근하셔갖고 보셔갖고 잘 팔 수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을 선정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 본인 역량이 부족하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그 해안을 좋은 물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리 이렇게 숙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현재는 워낙 유튜브 포함해서 방송 여러 가지 그 매체된 그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예전같이 정보가 없을 때는 좋은 지역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들어가면 뭐 수익성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더 그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정확히 한정시켜갖고 수익성 같으면은 초역세권의 오피스텔도 괜찮고요. 또한 항아리 상권의 그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 차익을 발생되기 위해서는 강남권 포함해서 마용성의 아파트가 여러 가지 규제로서 살짝 위축됐을 때 갭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용도를 확정한 후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토지에 많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택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토지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런 분일수록 원시 부동산이라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그 단위 그 토지별로 상당히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은 그 갖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개발 행위를 안 하거나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 특히 이제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상속받은 물건은 관심을 좀 덜 갖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옥석을 잘 가리셔갖고 투자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단 이제 그만큼 또 원시부동산이 한 10여 년, 몇십 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쪽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갖고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무려 23번 정도 주택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새로운 대책이 나오겠다라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다음에는 또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책 다음에 앞으로 어떤 변화 같은 부분도 미리미리 이렇게 잘 아실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은 공적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등기부등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토지 장부나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그런 장부가 있을 거고요. 또한 또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부분을 미리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해당 지역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미리 공부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같이 정보가 없을 때는 뭐 나만이 아는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이렇게 투자하셨고 돈 버시는 분이 많이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10년별, 20년별, 주기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지자체 사이트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고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지역 투자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기와 투자의 어떤 그런 그 구분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자기 자금의 그 오버되는 부분, 특히 지금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장도 보면은 중도금 대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그 서울에 주택이 있으면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사실 때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금에 맞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일단 옛날같이 묻지마 이렇게 투기는 그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매도 시점에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꾸준히 올라갔던 곳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보합 내지 약보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간 곳은 입주량이나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거나 하려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갖고 매도 타임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부동산은 그 가치가 없다 생각하셔도 여러 가지 그 개발 행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지자체 계획에 의해서 확정돼서 그곳이 환골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현재 가치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좀 체크해가고 그렇게 그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리고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은 미리 그 파시기 전에 여러 가지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필이나 하필 그 지역에 맞게 미리 해놓는 경우도 낫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도 미리 수익성 부동산도 주변에 여러 가지 임차인의 어떤 그 니즈에 맞게끔 미리 이렇게 그 가치 상승할 수 있게 개발을 해놓는 게 나중에 매도하시기에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내용 중에 그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우량 물건을 만들어 매도하는 게 왜냐면 아까 분필 하필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여러 가지 그 토지 같은 경우 토지를 미리 받으셔갖고 도로하고 가게끔 그 집안을
미리 이렇게 돈 안 들여갖고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파실 때 그만큼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량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놓아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 매도 부동산의 특성을 미리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곳은 계속 관심을 갖고 그곳에 어떤 변화나 아니면 또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미리 이렇게 그 특성을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매도하실 때 그만큼 가치 있게 이렇게 그 매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파실 때는 통상적으로 계속 거래했던 부동산보다도 일단 거래 없던 지역, 일단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그 객관적 확정시킨 다음에 거래가 없던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면 그만큼 또 수월하게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전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역을 투자하시면은 중장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분명히 있으니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